폭발적인 비거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파워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 골프 스윙에서 파워를 낼 수 있는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파워 잘 익히신 다음에 확실한 비거리 향상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골프 스윙에서 파워를 낼 수 있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과 몸인데요.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하고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향상시켜야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꼭 잘 아시고 파워를 쓰셔야 합니다. 그럼 우선 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 레슨 받는 이미지가 손에 대한 느낌을 너무 억제시키는 이미지입니다. 손목을 쓰면 안 되고 그립을 견고하게 잡은 상태에서 손에 대한 느낌을 컨트롤해서 억제시키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손을 잘 사용해야 스윙 자체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손이 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잘 사용하는 것만이 이 폭발적인 파워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이 손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로 제가 중점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거리를 내야 하니까 이 드라이버를 기준점으로 레슨을 해드리지만 이 아이언도 똑같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왼손에 그립을 잡고 드라이버는 공이 왼쪽에 위치해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어드레스를 했을 때 우리 몸을 가운데로 나눴을 때 손의 위치를 보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어드레스의 동작 자체가 클럽을 선행할 수 있게 하는 스윙을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드레스를 했을 때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이 손에 대한 위치가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 클럽 헤드를 선행시키지 못하고 손이 먼저 출발한다거나 혹은 팔꿈치가 들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정상적인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몸을 가운데로 나눴을 때 손이 왼쪽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첫 단추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스윙에 대한 틀이 잘 완성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기본적인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면 무조건 클럽 헤드에 대한 선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로 백스윙을 쭉 올라갈 겁니다. 클럽 헤드가 선행이 되니까 스윙에 대한 느낌의 백스윙이 굉장히 잘 꼬일 건데 여기서 중점적인 포인트 하나를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게 오늘 준비한 비거리 폭발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어드레스를 하고 클럽 헤드가 선행되고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이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접히는 포인트를 잘 신경 쓰면서 백스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파워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어드레스를 정상적으로 잡았을 때 클럽 헤드가 스타트되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는데 오른쪽 팔꿈치에 집중해서 백스윙을 한다고 하면 마치 고무줄을 당긴 것 같이 힘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충전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른쪽 팔꿈치를 접는 느낌으로 공을 몇 개 쳐볼 테니까요. 이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느낌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오른쪽 팔꿈치를 접었다 핀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살살 쳐볼 테니까 이 오른쪽 팔꿈치의 움직임이 접었을 때 피는 동작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천천히 쳐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일반 골퍼분들이 테이크어웨이 할 때 길게 쭉 맞아요.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거랑 네. 좀 다른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클럽 헤드에 대한 느낌을 낮고 길게 뽑아야 된다는 건 그 기본적인 아크를 지키기 위해서 아크를 지키지 못하는 분한테 그런 레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된 포인트는 사실은 클럽 헤드에 선행이 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 가운데를 위치했었을 때 손에 대한 위치가 왼쪽에 있다고 하면 클럽 헤드의 선행은 정해져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단순히 팔꿈치를 접었다가 펴는 동작만 했는데도 비거리가 243m라는 비거리가 나왔습니다. 꽤나 많은 비거리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팔꿈치가 접히는 게 단순히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접었다 피는 것처럼 보였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막 네, 그냥 접었다 피는 사실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스윙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스윙이랑 네. 비슷하다고 느낀 포인트가 맞습니다.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제가 처음에 이 팔꿈치에 대한 포인트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 어드레스에 대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드레스가 정상적으로 잡혔었을 때는 손의 위치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팔꿈치가 접히는 느낌이라고 하면 우리가 왼손은 위에 잡혀 있고 오른손은 앞에 있고 그리고 어드레스에 대한 느낌이 사선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접는 게 아니라 그냥 접는다고 했었을 때 이 손에 대한 외회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외회전에 대한 이해를 또 하셔야 하는데요. 이 외회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서 있었을 때 팔꿈치를 이렇게 접었었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는 동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사람들이 연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내회전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렇게 뒤쪽으로 꺾는다고 했었을 땐 어깨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조금 느껴지고 잘 돌아가지 않는 듯한 연습을 해야 하고 스트레칭 해야지만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외회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손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선행되지 못하고 맥스윙이 올라간다고 하면 마치 팔꿈치에 대한 느낌은 내회전이 된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드레스를 하고 손의 위치가 첫 단추가 잘 껴져서 왼쪽에 위치했었을 때 그대로 백스윙을 올라간다고 하면 이 팔꿈치에 대한 느낌은 외회전을 한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골프 스윙은 전체적으로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클럽이 올라와서 돌아가야 하는데 골프가 어려운 이유가 사람은 내회전이 훨씬 더 편안한데 이 외회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드레스하고 백스윙을 했을 때도 계속 갖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열려줘야 하기 때문에 어드레스 했을 때 이 팔꿈치를 포인트로 이렇게 접어준다고 생각하면 나는 단순히 접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살짝 오른손이 외회전되면서 파워를 축적한 느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약간 네. 치키닝 나오는 분들한테도 엄청 도움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치키닝이나 이런 많은 실수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유연성이 좀 부족하거나 그 가동 범위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팔꿈치가 삐져나와서 이렇게 내회전이 되는 듯한 느낌의 이미지거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외회전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겠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백스윙을 올라갔었을 때 외회전이 됐다고 하면 다운스윙에 대한 이미지도 아까 치키닝 말했는데 이렇게 팔꿈치에 대한 느낌, 내회전에 대한 느낌이 덮어져 내려오면 말 그대로 찍어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나 힘 손실이 엄청 많고 공을 친다고 제가 한번 쳐볼까요? 덮어치는 듯한 스윙에 대한 모션이 나오겠죠. 네. 아무리 백스윙이 외회전의 형태로 잘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다운스윙 때도 내회전이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공을 왼쪽으로 덮어치거나 찍어치는 실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드레스도 백스윙 올라갈 때 외회전을 잘 돌려준 것처럼 다운스윙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도 외회전, 이렇게 다운스윙 오른손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의 이미지로 공을 친다고 하면 그 텐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운스윙 때 폭발적으로 파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덮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내회전. 그러면 좀 과도하게 인아웃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외회전이 너무 많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내회전과 외회전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지금 시범을 보였지만 그럴 줄 알고 제가 그거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느낌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준점을 잡아드려야겠죠. 느낌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리가 그냥 문고리를 돌리는 것처럼 잡고 돌려주는 느낌이 단순히 손목만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네. 잡고 돌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팔꿈치가 같이 돌아가는 느낌의 이미지가 어드레스 했을 때 백스윙이 이렇게 내회전되는 느낌이 아니라 외회전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질문을 하시겠죠. 그 느낌이 얼만큼이 과해진 거고 얼만큼이 부족한지에 대한 느낌을 또 알려드려야 될 건데 제가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드라이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이언도 괜찮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팔꿈치 위에다가 클럽을 올리고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취할 겁니다. 팔을 뻗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갖고 있고 어드레스를 취할 건데요.
만약 이 형태에서 아까처럼 백스윙 올라갈 때 내회전이 너무 심하게 외회전을 너무 심하게 해서 스윙에 대한 느낌이 너무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은 클럽이 이렇게 뒤로 떨어지는 느낌이 나올 겁니다. 아. 다시 어드레스에 썼을 때 이 느낌이 과해진다고 하면 헤드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테이크어웨이를 낮고 길게 빼는 걸 신경 쓰시다 봐서 이 회전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회전한다고 했었을 때는 클럽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어드레스에 대한 느낌을 헤드를 딱 이 중심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잡아놓고 백스윙이 됐었을 때 당연히 헤드에 대한 느낌이 살짝 아래쪽은 맞겠지만 이렇게 양쪽이 평행으로 중심이 좀 맞아야 내 회전에 대한 느낌 자체가 적당하게 외회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고리를 돌리는 듯한 느낌이 손목에 대한 외회전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고 이 팔꿈치에 집중해서 백스윙을 올릴 때도 내가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쭉 백스윙을 돌려줘서 이 외회전이 된 거고 다운스윙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도 문고리를 돌리면서 임팩트를 해준다고 하면 훨씬 더 폭발적인 손의 파워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팔을 그냥 접었다 펴면은 네. 편 이후에 팔로스루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의외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했을 때 어려워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동작이든 동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 동작이 있는데 제가 어드레스를 하고 이 외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접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외회전이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외회전은 이렇게 외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려고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되게 그쵸. 쥐가 날 것 같고 네. 힘이 꼬인 상태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라서 마치 고무줄을 좀 당긴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외회전을 잘 적당히 해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올라왔을 때 텐션이 쭉 외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듯한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마음껏 공 전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 말 그대로 내가 백스윙을 단순히 접었다고 하면 다운스윙에 대한 이미지도 저절로 그냥 펴질 건데 우리는 어드레스를 하고 그냥 단순히 접는 느낌이었지만 외회전이 되면서 회전에 대한 의미가 됐으니 네. 이거를 정상적으로만 다운스윙을 끌고 내려와 준다고 하면 순서대로만 가지고 내려와 준다고 하면 단순히 펴는 동작이 아니라 그 꼬인 느낌이 풀리는 듯한 이미지로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 느낌이 나오실 네. 거라서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왼팔도 네. 피니시할 때는 외회전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왼손과 오른손은 그립을 잡음으로써 계속 이렇게 동일한 위치 선상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움직임도 같이 나와야 올바른 스윙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포인트에 대한 느낌의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는 느낌. 그랬을 때 그 느낌의 외회전에 대한 이해에 대한 걸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분명히 백스윙이 잘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다운스윙 그리고 팔로우 스로도 훨씬 더 편해지실 거니까 이 느낌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에 대한 이해를 했으니까 몸에 대한 이해도 해야겠죠. 몸으로서 파워를 썼을 때가 훨씬 더 폭발적인 파워가 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한 달 전에 이 힘을 쓰는 방법에서 이 뒷근육에 몸에 대한 뒷근육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파워를 쓸 수 있는 레슨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가자고 하면 다운스윙 때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탑에 올라와서 다운스윙 때 이 뒷허벅지가 디뎌지면서 골반, 엉덩이가 돌고 엉덩이가 지금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엉덩이가 돌아가니까 등이 끌고 내려와지면서 이 힘에 대한 느낌이 축적되고 다운스윙 때 빵 하고 쓸 수 있는 힘에 대한 원천은 몸의 뒷근육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등, 엉덩이, 종아리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제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힘을 쓸 수 있는 원천에 의해서 이 종아리에 대한 뒷종아리에 대한 포인트로 제가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윙에 대한 이해에서 몸을 스윙을 했었을 때는 기본적인 꼬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회전을 무작정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무작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우스꽝스러울 네. 수는 있겠지만 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몸이 따라간다고 하면 고무줄이 당기고 나서 따라가는 것처럼 네. 꼬이지가 않으니까 파워가 축적되지 않으니 다운스윙 때 파워를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골프에서는 이 백스윙을 했었을 때 이 코일링에 대한 느낌을 느껴야 되는데 이 발바닥이 붙어 있으면서 어깨 라인이 돌고
어깨 라인이 도니까 골반이 따라 돌았을 때 무릎이 너무 따라오면 이 꼬이는 느낌이 별로 들지가 않아서 버텨주고 있는 느낌이 어깨가 도는 대신에 발바닥은 붙어 있으면 이렇게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뭔가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을 코일링이라고 하는데 이 느낌은 기억하면서 레슨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먼저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모션인지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션입니다. 익숙한데요. 그러니까요. 익숙한 스윙 모션인가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너무 잘 치셨는데요. 네. 하는데요. 두 번째 스윙의 모션이에요. 와. 방향은 왼쪽으로 갔지만 다행히도 거리는 더 많이 났습니다. 첫 번째 스윙과 두 번째 스윙의 차이점을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스윙은 네. 임팩트 때 굉장히 몸을 웅크리고 있는 어, 느낌이 맞습니다. 맞아요. 튀어나간 두 느낌? 번째는 맞습니다. 착 늘어난 느낌? 분명히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그 코일링을 느끼고 다운스윙 때는 그 허벅지에 대한 힘을 쓰면서 다운스윙에 대한 느낌, 종아리에 대한 힘을 쓰면서 이렇게 파워를 줬습니다. 근데 첫 번째 스윙은 고경민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공을 치기 위해서 내려치는 듯한 형태의 스윙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려와서 오히려 더 올라가는 듯한 힘을 썼어요. 그럼 첫 번째는 이 느낌이 좀 과해지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종아리의 힘을 다운스윙 내려오는 때 임팩을 해버리면 더 이상 스윙에 대한 이미지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폭발적인 파워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연습 스윙을 하는 걸 한번 보시면 이 뒷 종아리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위로 쓴다고 하면 스윙에 대한 느낌 자체가 클럽이 던져지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스윙이 훨씬 커지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공을 치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종아리 근육을 쓴다고 하면 클럽이 점점 던져지면서 스윙이 커지고 폭발적인 파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느낌의 연습은 또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따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클럽이 없어도 가능하니까요. 클럽을 냅둔 상태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서 주시고요. 진짜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냥 우리가 땅에서 지면을 밀어내고 이렇게 점프를 하면 되는데요. 그 점프를 우리가 무릎으로 하지도 않고 뭐 엉덩이로 하지도 않고 등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 뒤 종아리 근육으로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점프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점프를 하는 느낌입니다. 당연히 이 느낌의 자체가 위로 힘을 쓰는 듯한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걸 스윙에 조금 더 접목시킨다고 하면 점프를 하면서 왼쪽으로 90도를 돌 겁니다. 아하. 손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냥 지금은 지면을 밀어내는 이 종아리에 대한 힘만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점프하면서 90도를 도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탁 돌아보는. 네. 그럼 다시 붙이고 나서 네. 점프해서 왼쪽. 탁. 그랬을 오, 때는 이 이런 느낌 자체를 연습하고 나서 땅에 지면이 붙어 있는 느낌에서도 이렇게 밀어내면서 몸이 도는 느낌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 회전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나는 힘을 아래로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위로 쓴다는 느낌 자체가 훨씬 더 네.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손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이렇게 백스윙 코일링이 되고 그 코일링 된 걸 이 종아리에 대한 느낌이 지면을 밀어내면서 이렇게 도는 듯한 느낌으로 공을 쳐보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아. 이렇게 되면 클럽을 던지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클럽 자체가 던지면서 스윙을 더 크게 할 수 있게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몸에 대한 스윙에 이해가 되고 손에 대한 스윙에 대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이 몸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 그리고 손에 대한 백스윙 올라갔을 때 외전에 대한 파워가 더해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스윙의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한 파워를 창출할 수 있는 스윙이 될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움직임이 많아졌을 때는 정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연습하신다고 하면
정타는 분명히 나오니까요. 좀 연습해 주시면 훨씬 더 폭발적인 비거리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서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샷. 어디까지 네. 가는 거죠? 홀처럼 나갔어요. 굉장히 강하게 쳤습니다. 여러분도 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시지 말고 손을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느낌을 생각하시고 몸도 내가 공을 맞히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힘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폭발적인 파워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종아리를 약간 이용해서 점프하듯이 힘을 쓰라고 하셨잖아요. 약간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네. 오른쪽 다리를 더 많이 써야 되는지 점프할 때 왼쪽 다리를 더 많이 써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점프를 할 때는 양 발의 이미지가 5대 5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건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양발이 붙어 있는 상태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5대 5에 대한 느낌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스윙의 회전과 빗대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런 스윙 보셨을 겁니다. 올라왔을 때 허벅지의 종아리에 대한 힘을 잘 사용해서 이렇게 뒤로 봤어요. 빠지는 듯한 스윙을 보셨을 수도 있을 건데요. 분명히 스윙을 했었을 때 내 스윙의 스타일에 따라서 오른발에 대한 훨씬 더 밀어주는 힘을 쓸지 혹은 왼발이 밀어주는 힘을 쓸지에 대한 느낌은 스타일마다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의 스타일이 정해질 거니까 연습을 해보신다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전 또 궁금한 게 사실 이거는 드라이버의 비거리 레슨이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아이언과는 또 다른 거죠. 아이언은 맞습니다. 좀 밑으로 쳐야 한다고 배워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단 공의 위치에 따라서 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어퍼블로우로 공이 맞는 것이고 네. 공이 매트에 있고 클럽이 짧아지고 공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다운블로우로 맞는 것이지 아이언이라고 해서 힘을 아래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오프닝 때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클럽의 차이가 있고 공의 위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달라지는 것이지 느낌 자체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